자, 우선은 이제 첫 번째 경기. 이제 그라나다 대 비아레알. 자, 우선 이제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저 공격수 1명이 지금 결장 중. 그리고 이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주전 윙어 1명이 지금 결장 중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좀 주요 그런 윙어인 예레미 피노가 결장 중인 그런 비아레알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결장자 두수를 간략하게나마 체크를 해봤고, 우선 이제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최근 7경기 연속 승이 없을 정도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비아레알도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5경기 연속 승이 없을 정도로 지금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 분위기를 봤을 때는 양팀 다 지금 하락세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간 좀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런 맞붙는 두 팀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우선 경기 양상을 봤을 때, 그리고 그라나다가 점유율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점유율 면에서는 비아레알이 좀 더 높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이 경기는 좀 전체적으로 빠른 템포로 좀 경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다만 약간 지금 고려 사항이,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이제 원정에서 주도권을 가지며 이제 경기를 이끈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락세인 그런 그라나다 상대로도 비아레알이 약간 주도권을 가질 거란 좀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홈에 비해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더 많이 안 좋죠. 네. 그러니까 이런 점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원정에서의 비아레알은 뭐 크게 믿을 만한 팀은 아니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 상황을 봤을 때 이제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바르셀로나 상대로 이제 경기력은 많이 밀렸지만 무승부를 거두면서 이제 기대 이상의 결과를 만든 반면, 이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원정에서 이렇다 할 결과를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지금 현재 원정 비아레알의 저조한 폼을 봤을 때는 원정 비아레알 정배 사이드는 좀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그라나다 사이드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그라나다 프랜승, 그리고 요거는 이제 2.5 기준으로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라나다 프랜승의 2.5 기준 오버.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리 A 엠폴리 대 아탈란타. 자, 우선 이제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 풀백 1명이 결장, 그리고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양팀의 결장자 누수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우선 이제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피오렌티나 상대로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좀 놀라운 그런 결과를 만들었어요. 물론 뭐 이제 그 경기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피오렌티나가 점유율도 많이 우세하고, 그리고 득점 기회도 더 많이 만들었지만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득점 찬스를 잘 못 살렸어요.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엠폴리가 좀 적은 득점 기회를 잘 살리면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었죠. 아이고 구수님, 적중 축하드립니다. 아유, 제가 뭐 꾸준히 후원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드리죠. 아유, 또 계속해서 한번 좋은 결과 만들어 보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네, 아무튼 어쨌든 엠폴리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 피오렌티나 상대로 이기긴 했지만, 만운화님 별풍선 50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마누나님 별풍선 50개 감사드립니다. 네, 잠시만요. 네, 일단 마누님 네, 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뭐 따로 금액을 올리거나 그런 날 없고 거의 뭐 이제 일정 금액으로 좀, 네, 이렇게 노는 편입니다. 자, 아무튼 네, 방금 제가 이제
네,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쪽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우사님. 자, 아무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어가 보면은 우선 이제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고 쿠소모이님 반갑습니다. 네. 물론 피오렌티나 상대로 직전 경기에서 이기긴 했지만 그렇다고 뭐 경기력적으로는 많이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려웠어요. 네. 그나마 좀 몇몇 있던 그런 득점 기회를 잘 살려서 이제 승리를 장식한 그런 엠폴리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3, 4일 전에 이제 1001님 반갑습니다. 네, 아탈란타 같은 경우는 이제 3, 4일 전에 이제 유로파리그 일정 때문에 이제 오스트리아로 가서 경기를 뛰고 다시 돌아온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아탈란타가 좀 생각보다 좀 주전들을 많이 기용했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지금 다소 열세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고,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일단 뭐 엠플리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좀 점유율이 많이 낮아요. 그러니까 좀 아탈란타가 점유율 면에서 좀 우위를 좀 점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탈란타 같은 경우는 주로 좀 측면 위주로 공격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좀 측면 위주로 좀 공격을 풀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김구스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구수님 별풍선 50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네. 아이고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쪽장 네, 확인해 보시길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김구수님.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엠플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수비적으로 플레이를 하다가 좀 역습을 통해 좀 득점 기회를 좀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아탈란타가 좀 경기 주도권을 가지면서 좀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 자 그래도 일단 아탈란타가 이제 유로파 리그 경기를 뛰었다고 해도 지금 뎁스가 좀 많이 두껍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좀 유연하게 라인업을 좀 짜고 나올 수 있어서 체력적인 문제가 그렇게까지 좀 크게 와닿진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 원정에서의 그런 아탈란타가 성적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약간 경기력적으로는 엠폴리보다 좋다 보니까 엠폴리 상대로 좀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네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탈란타 사이드. 그 대신 요거는 고배당으로는 네 햄무 도전. 네, 요 정도가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도 좀 체력적으로는 뭐 이제 열세이기 때문에 뭐 아탈란타가 그리고 원정에서도 그렇게까지 뭐 좋은 결과를 좀 만든 적이 좀 완전히 뭐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약간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했을 때는 고배당으로 한번 햄무 도전도 나쁘진 않아 보인다. 네, 이 정도로만 한번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엠폴리 대 아탈란타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 이제 라치오 대 이제 피오렌티나. 자 우선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풀백 2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는 피오렌티나의 좀 전력 누수가 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 4연승을 거두다가 이제 직전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페에노르트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3대1 패배를 당하면서 현재는 즉 연승 흐름이 끊긴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았는데 직전 경기 좀 패배를 하면서 좀 흐름이 끊긴 그런 라치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역시 최근 리그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엠폴리 상대로 이제 홈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어요. 네. 그렇죠. 그래도 뭐 이제 직전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서 이제 대승을 거두면서 어느 정도 지금 분위기 전환을 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자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양 팀 다 공격 흐름이 지금 좋기 때문에 좀 충분히 좀 득점 기회를 좀 만들 것으로 봐요. 그리고 지금 두 팀 다 측면 쪽에서의 수비가 많이 취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측면 위주로
양팀 다 공격을 전개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공격적인 경기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물론 뭐 지금 두 팀 다 최근 패배가 있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지금 경기력이 좋기 때문에 이건 솔직히 어떤 결과가 나와도 크게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는 봐요. 네. 자, 그래도 좀 더 약간 봤을 때 상대 전적을 일단 보면은 라치오가 이제 피오렌티나 상대로 좀 최근 3경기 2승 1무로 진 적이 없고, 그래도 이제 홈 2점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래도 이거는 뭐 라치오 좀 승무 사이드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만약에 승패로 접근하기보다는 고배당으로 햄무나 무승부 중에서 하나를 골라가거나, 안 그러면은 요거는 다득점 사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5 기준 오버. 네. 그래서 라치오 햄무 5할부, 안 그러면 어노바로는 2.5 기준 오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일단 이제 해외 축구는 전부 다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미국 축구 2경기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올랜도 시티 대 이제 내슈빌. 또 이제 플레이오프 지금 16강 1차전. 자, 우선 이제 올랜도 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1명이 지금 결장 중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네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올랜도 시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 4연승을 거두면서 이제 상승세를 유지한 채 이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고, 동부 리그 이제 2위로 마무리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전반적으로 지금 공수 밸런스가 좋은 그런 올랜도 시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시즌 동부 리그 7위로 마무리를 했고, 이제 최근에는 홈에서 패배가 어느 정도 있었지만 이제 원정에서는 지금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지금 홈보다 원정에서의 성적이 더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원정에서 수비가 지금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우선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제 올랜도 시티가 좀 침투나 안 그러면은 좀 측면 공격을 좀 통해 내슈빌의 좀 수비를 좀 공략할 것으로 보이고, NJH 클기58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258님 별풍선 50개 감사드립니다. 네, 잠시만요. 아이고, 네. 자, 네, 방금 이제 제가 쪽지함, 네, 쪽지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쪽지함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릴게요. 아, 네, 별풍선 50개 감사드립니다. 258님. 네. 자, 네, 계속 진행을 해 보면은, 네, 일단 뭐 이제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를 하다가 좀 역습을 통해 좀 기회를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좀 수비도 수비지만 역습 전개가 좋기 때문에 보통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원정에서 좀 득점을 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좀 경기 양상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물론 뭐 지금 현재 올랜도 시티의 공격 전개가 좋긴 하지만 이제 내슈빌이 지금 최근 원정에서는 4경기 중에서 지금 3경기를 클린시트를 기록할 정도로 최근 굉장히 지금 원정 수비가 좋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랜도가 지금 뭐 공격이 어느 정도 좋다고 해도 생각보다 내슈빌 수비를 좀 뚫기는 버거울 수 있다. 네, 이렇게도 보고,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이제 최근 4경기 연속 올랜도 시티가 홈에서 내슈빌을 이긴 적이 없을 정도로 유독 홈에서는 올랜도 시티가 많이 약한 면모를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내슈빌이 좀 원정에서 좋은 결과를 내도 좀 이상할 게 없는 경기지 않나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네, 승패로 본다면 저는 내슈빌 사이드 볼게요. 내슈빌 프랜승의 고배당으로 무승부. 그리고 이거는 이제 2.5 기준 언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내슈빌 사이드 쪽으로 본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오버보다는 좀 저득점 라인, 네, 언더 사이드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언더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축구 같은 경우에는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프로토 기준 이제 번호까지 제가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슈빌 프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토 기준 22번 팩. 그리고 이제 무승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토 기준 21번 무. 그리고 이제 2.5 기준 언더는 프로토 기준 이제 25번 승. 아, 죄송합니다. 23번 승.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올랜도 시티와 이제 내슈빌의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미국 축구 한 경기 시애틀 대 이제 댈러스. 자, 우선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주전 미드필더 NH우전계 001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1001님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네, 지금 바로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쪽지함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1001님. 네. 자, 네, 아무튼 네, 이어서 한번 가보면은 이렇게 양팀의 결정자 누수를 간략하게나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이제 최근 뭐 양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시애틀과 댈러스 두 팀 다 모두 9경기 연속 지금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중으로 굉장히 지금 흐름이 좋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양팀 같은 경우에는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부리그 2위, 그리고 이제 댈러스는 이제 동부리그 7위로 이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양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 봤을 때, 자, 시애틀이 좀 홈에서 점유율이 더 우세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양 팀 다 이제 템포가 좀 빠른 팀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느린 템포로 경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최근 이제 두 팀이 맞붙었을 때마다 이제 득점 기회가 많이 안 나오면서 좀 루즈한 경기로 흘러간 적이 많았는데, 이번 경기 역시 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일단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양 팀 다 기본적으로 수비 밸런스가 좋고, 그리고 공격적으로 플레이하기보다는 천천히 후방 빌드업을 하면서 좀 전개를 하기 때문에 다소 좀 득점 기회가 많이 만들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는 플레이오프다 보니까 양 팀 다 좀 리그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저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도 뭐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홈인 시애틀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제 분석 결과 봤을 때 이제 승패 사이드는 시애틀 사이드,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이거 햄무 도전, 그리고 이거는 이제 2.5 기준으로 이거는 저득점 라인 언더.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이제 시애틀 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토 기준 54번 승, 그리고 이제 햄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55번 무. 투썸 무인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2.5 기준 언더는 56번 승. 네,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시애틀과 댈러스 경기까지 다 마무리를 했네요. 네. 자, 이것으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와 이제 미국 축구 분석에 대한 그런 방송은 다 끝이 났고, 이제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그리고 이제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